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파트너 솔루션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정영훈입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데이터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플랫폼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고 계신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는지, 그리고 그 장점은 무엇인지,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도와드리는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고객분들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 및 스노우플레이크를 왜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로의 마이그레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5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양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플랫폼의 처리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하드웨어를 신규로 구매해야 할지 아니면 더 처리 성능이 좋은 플랫폼을 찾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많아지면서 워크로드가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워크로드 부하 또는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온프렘 혹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시더라도 성능이 떨어지면 바로 성능을 확장해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신규 데이터 플랫폼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이 많아지면서 외부 데이터도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외부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떤 게 있는지에 찾다 보면 데이터 플랫폼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용입니다.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시면서 실제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게 되고요.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을 찾게 됩니다. 만약 마이그레이션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플랫폼 선택입니다. 아마 플랫폼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이 대부분 사용성, 그리고 유연한 확장성, 유지보수, 투명한 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왜 스노우플레이크를 AI 데이터 플랫폼으로 고객이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다른 솔루션은 고객이 거버넌스를 직접 구축해야 되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플랫폼에 강력한 거버넌스가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 없이 데이터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여러 제품을 쓰면 데이터가 흩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단일 플랫폼에서 모든 데이터와 모든 워크로드를 다 처리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이성입니다. 복잡한 인프라 관리는 큰 부담이 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업그레이드, 보안, 확장성을 알아서 처리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요. 사용자는 데이터 분석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공유입니다. 기존 방식은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데이터를 복사 없이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공유하고 바로 쿼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데이터 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용입니다. 다른 솔루션들은 숨겨진 관리 비용으로 인해 총 소유 비용이 높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와 투명한 비용 구조로 예측 가능하고 낮은 TCO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스노우플레이크는 복잡한 관리 포인트를 하나로 통합하고요. 기업이 데이터의 본질적인 가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선택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럼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부터 AI까지 모두 구현 가능한 완전 관리형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조직 내부, 외부 데이터를 모두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거버넌스 및 보안,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를 통한 가용성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노우플레이크가 왜 사용성이 좋은지, 어떻게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객분들께 신뢰성을 제공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쉽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왜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인지 4가지 자동화 기능을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된 관리입니다. 튜닝, 업그레이드 같은 복잡한 관리 작업을 스노우플레이크가 알아서 처리해 주고요. 고객은 인프라 걱정 없이 핵심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성능 향상입니다. 고객분들이 쿼리를 튜닝하거나 최적하지 않더라도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플랫폼 성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26개월 동안 성능 개선의 지표를 확인해 보니 쿼리 속도가 40%나 빨라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즉각적인 확장성입니다. 수동으로 리소스를 신규로 생성하거나 조정할 필요 없이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클릭 한 번으로 즉시 성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통합된 비용 관리입니다. 상세한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비용 관리에 도움을 드리는 리소스 모니터나 코스트 인사이트 같은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스스로 통제하고 최적화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는 복잡한 관리는 자동화하고 성능과 비용은 최적화하여 고객분들이 데이터 가치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만든 가장 쉬운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ETL이 필요 없는 데이터 공유 기능, 오픈 테이블 포맷 지원을 통한 상호 운영성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뛰어난 연결성을 제공해드리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활한 데이터 공유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복사하는 과정이 없이 여러 클라우드를 넘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한 내외부 협업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 탑재된 유니버셜 서치 기능을 통해 조직 내외부의 모든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나 앱을 즉시 비즈니스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 운영 가능한 스토리지입니다. 데이터 사일로 없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을 수 있고요. 데이터 레이크부터 데이터 메시까지 다양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아이스버와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도 완벽하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공유를 하고 협업하고 저장하는 모든 방식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뛰어난 연결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라이즌 카탈로그를 통한 통합 거버넌스입니다. 보안, 거버넌스, 데이터 검색 등을 모두 하나로 하실 수 있고요. 외부의 아이스버그 테이블까지 일관된 정책으로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복구 기능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클라우드 간 데이터와 계정 등을 손쉽게 복제하고 동기화할 수 있고요. 어떤 장애 상황에서도 비즈니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장된 옵저버빌리티입니다. AI와 데이터 전반의 가식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고 성능을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된 거버넌스, 강력한 안정성, 투명한 가시성과 같은 부분들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제조, 금융 및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스노우플레이크로 선택하셨다면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그레이션은 단기간에 가능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계획부터 실제 데이터 이관, 그리고 사용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좀 더 마이그레이션 여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솔루션 및 파트너가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다양한 툴과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 고객분들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표준 안시 SQL부터 오라클 SQL까지 풍부한 SQL을 지원하고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 오픈플로우를 통한 데이터 통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필수적인 DDL, 스크립트 변환도 스노우 컨버트 AI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 프로페셔널 서비스 및 파트너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지원도 가능합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첫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계획 및 범위를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보안 체계 설계, 그리고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환경이 세팅된 이후에 코드 컨버전 및 데이터 이관,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스노우플레이크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검증 및 최적화를 통해 스노우플레이크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코드 컨버전은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제공해드리는 스노우 컨버트 AI를 활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 이관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도 스노우플레이크 오픈플로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스노우플레이크 오픈플로우가 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서밋에서 데이터 인제스천에 활용할 수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오픈플로우가 소개되었습니다. 오픈플로우는 스노우플레이크가 데이터 수집 및 적재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한 것이고요.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로 가져오는 과정을 더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게 만든 통합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스노우플레이크 오픈플로우를 통해 스노우플레이크 거버넌스 안에서 좀 더 쉽게 데이터를 통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노우 컨버트 AI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노우 컨버트 AI는 기업의 전체 데이터 에코시스템을 스노우플레이크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무료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입니다. 기존 스노우 컨버트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어세스먼트 그리고 코드 변환만 지원해 드렸는데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코텍스 AI를 탑재함으로써 변환된 코드 검증 그리고 데이터 검증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고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퀄리티까지 동시에 확보가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및 파워 BI에 대해서는 기존에 바라보던 엔드포인트를 스노우플레이크로 변경해주는 리포인트 기능까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노우 컨버트 AI를 통해 변환된 코드 변환 통계입니다. 스노우 컨버트를 사용해서 코드를 변환했을 때 평균 변환율은 95% 이상이고요. 코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시간 단축이 대략 88% 정도 가능하다는 통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컨버트로 전환된 코드 라인 수가 대략 20억 라인이 넘고요. 4,600만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가 변환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노우 컨버트 AI를 통해 모든 코드가 완벽하게 변환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스노우 컨버트 AI는 코드 내에서 호환되지 않는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내고요. 인라인 경고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규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오류도요. 패턴을 기반으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별로 다른 코딩 표준이나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노우 컨버트 AI를 통한 엔드-투-엔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입니다. 기존 스노우 컨버트에서는 코드 변환 및 스크립트 변환을 위해서 기존 시스템에서 코드를 추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스노우 컨버트 AI를 통해서는 기존 시스템에서 핵심 로직을 추출하고 이를 스노우플레이크까지 이관해주는 기능을 출시했고요. 현재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SQL 서버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노우 컨버트 AI를 활용해서 엔드-투-엔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요.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고 단일 툴에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사용도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마이그레이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스노우 컨버트 및 스노우플레이크 오픈플로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스노우플레이크로 전환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1,400개 이상의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통신사인 글로브에서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스노우플레이크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대략 53일이 소요되었고요. 미국 통신사 AT&T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로 전환 이후 연간 84% 정도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 전환을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은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 연락을 주시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상담 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세션은 현대 퓨처넷 김대원 책임님께서 현대 홈쇼핑의 스노우플레이크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시대의 데이터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현대홈쇼핑의 엑사데이터에서 스노우플레이크로의 데이터의 플랫폼의 전환에 대해서 사례를 공유드릴 현대퓨처넷의 김대원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현대홈쇼핑이 스노우플레이크로 왜 그리고 어떻게 전환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성능과 비용 최적화 과정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향후 어떻게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을 활용하여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홈쇼핑의 사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현대홈쇼핑에 스노우플레이크로 전환하게 된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현대퓨처넷의 김미진 책임님께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퓨처넷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소개드리면, 현대퓨처넷은 현대백화점 그룹의 IT 서비스 운영 개발과 함께 클라우드 AI, 디지털 사이니지, 실감 콘텐츠 전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현대퓨처넷은 AWS와 스노우플레이크의 파트너로서 매니지드 서비스,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홈쇼핑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환경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접근의 허들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누가 얼마나 데이터에 접근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어떤 부서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던 쿼리나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IT에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뽑고 싶어하는 니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아키텍처를 보시면, 현대홈쇼핑은 크게 두 가지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라클 엑사데이터와 하드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오라클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에 파워 BI, IT, 데이터 분석과 기타 여러 시스템들이 OLAP, OLTP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장애가 전파되거나 아니면 수요가 몰릴 때 쿼리가 느려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두 개의 DB를 운영을 하다 보니 통합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데 제한이 있었고, 다른 두 개의 DB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분리된 스킷셋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하드옵 시스템 같은 경우에 다양한 오픈소스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걸로 인한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인력이 변동이 있거나 그랬을 때 초기 학습이 굉장히 높아서 운영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장비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도 잘 했어야 됐고, 특정 주기가 지났을 때 장비 리프레시 같은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홈쇼핑에서는 투비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단위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단위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나는 데이터 관리, 데이터의 통합 분석, 기술 기반을 통합하고자 했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요들이 몰렸을 때 혹은 장애가 전파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호 독립적인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요소를 최소화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관리나 보안 요건 같은 기타 요소들이 최소한으로 관리될 수 있는 플랫폼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이 비용 관련해서 기존 플랫폼 대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비용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 4개사 플랫폼을 POC를 진행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스노우플레이크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몇 가지를 설명드려 보면은, 기존 엑사데이터에서 무거운 쿼리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 성능이 만약에 좋지 못하다고 하면 테이블에 대한 인덱스 설정이나 튜닝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 어떤 튜닝 없이도 가장 빠른 조회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5배에서 6배 빠른 쿼리도 있었고, 타 솔루션 플랫폼 대비해서는 2배에서 3배 빠른 조회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용량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과 스케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를 격리하고 개별 워크로드의 스케일들을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고, 사스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BY와의 최적화된 연동 구조 같은 것들 또한 매력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로 저희가 다른 어떠한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본연의 업무인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 분석 같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로 판단되어 저희는 스노우플레이크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투비 환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영계에서 데이터가 S3를 넘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데이터 로드, ETL, API, 현업 보험 다양한 DB가 있지만 이런 모든 DB들이 단일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에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단일 플랫폼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형, 비정형 데이터 통합 분석이 가능해지고 분석 스킬셋이 일원화되게 됩니다. 그럼 저기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따로 저장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스토리지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해서 앞에 보이시는 데이터 로드에 데이터를 적재하게 되고 나머지 DB들은 데이터 로드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쉐어링 받게 됩니다. 그런 구조를 통해서 DB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업무 워크로드들은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DB들은 각자 용도에 맞게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분리하여서 어떤 웨어하우스는 라지 사이즈를 사용하고 어떤 웨어하우스는 미디엄을 사용하는 등 각자에 맞는 환경, 각자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스 기반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 새벽 점검, 새벽 작업 그런 것들이 없어도 데이터 관련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위 아키텍처를 갖추기 위해 저희가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어떤 최적화 작업을 거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능 최적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파워비아이에서 생성되는 그 자동 생성된 비효율적인 쿼리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였는데요. POC에서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수치가 월등하게 잘 나와서 과연 이게 맞나, 저희가 잘못 측정한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저희가 오픈 후 그리고 오픈 과정,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하나하나 쿼리를 돌려보고 확인해 보면서 저희가 잘못했던 게 아니구나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쿼리들을 현재도 현업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과를 받아보고 있고, 그리고 개별 팀별 성능 개선 수치를 보면 프로모션이나 CRM 팀 같은 경우 장기간의 고객에 대한 데이터, 주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70에서 80% 정도의 조회 속도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나 인서트 같은 DML이 발생하는 IT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간에서 한 2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그 성능 최적화 관점에서 저희가 좀 노하우 아닌 노하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목표치를 정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웨어하우스 사이즈를 한 단계 업했을 때 비용이 2배씩 올라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빨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성능이 2배씩 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한 성능에 맞는 웨어하우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엔터프라이즈 기능 같은 것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스노우플레이크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튜닝 옵션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나 파티션 키를 설정한다던가 쿼리 자체에 대한 튜닝, 이런 부분들이 고객사에서 하나하나 알고서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플레이크 엔지니어 그리고 혹은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신다면 성능 부분에서도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비용 최적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사용량 기반 베이스로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또한 그랬고, 다만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준비는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환경에서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들이 있었는데 그런 루틴한 과정들이 뭐 불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한 번에 돌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뭐 저희가 좀 노하우로 적어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용량 베이스이기 때문에 시간별, 일별, 월별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알림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전체 운영 비용의 한 15% 정도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픈 후에 10% 정도가 더 절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니 조회 성능이 저희가 예상한 것 대비 우수하여서 2시간에 끝날 배치가 1시간 반에 끝난다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곧 이거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혹은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쌓인 그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거쳤는데요. 그걸 통해서 5%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있었고 최종 운영 비용은 한 30%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네, 그 외에도 스노우플레이크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예로 저희가 클론 기능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DB에서 복제해서 스테이트 DB를 만든다던가 개발 DB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에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DB를 따로 생성을 했을 때 기존 같으면은 운영 비용으로 서버 비용이 나가고 라이센스가 나가고 이러겠지만 스노우플레이크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지 비용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지 비용 또한 압축률이 평균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것 대비 추가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 시간만큼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이 사용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번에 프로그램을 처리한다던가 아니면은 루틴하게 돌아가는 작업들을 좀 제거한다던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느끼는 게 단순 비용 절감을 떠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근본적인 프로그램 품질 개선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를 활용해서 향후 어떻게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홈쇼핑에서는 고객 관점 그리고 사내 인사이트 발굴 관점에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카프카를 사용해서 고객의 실시간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를 운영계 데이터와 연계해서 AI까지 연계한 실시간 캠페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 발굴 관점에서는 스노우사이트나 스트림릿을 활용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업들이 좀 더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고요. 나아가서 코텍스 AI를 활용한 텍스트 투 SQL 챗봇으로 데이터 접근까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PT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능 같은 경우에 기존 대비해서 70에서 80%도 개선됐고 비용 측면에서는 운영하는 비용이 한 30% 절감이 됐는데요. 이런 개선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준 좋은 솔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용 때문에도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이게 조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존에 이 정도면은 실시간 서비스로 못 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포기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저희가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스 기반 솔루션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이 기대되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귀사의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만 제 발표는 마치고 이어서 현대표천에서의 김미진 책임님께서 프로젝트 간 있었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퓨천의 테크팀 김미진 책임입니다. 현대홈쇼핑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고 DB와 연관된 솔루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대원 책임님께서 현대홈쇼핑 DW 시스템을 스노우플레이크 환경으로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DW의 원천 데이터인 온프레미스 환경의 운영 DB와 클라우드상의 스노우플레이크를 연동하는 구간에서 발생했던 이슈를 공유드리고 이를 해결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홈쇼핑 DW 시스템 구성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구성도를 보시면 DW의 원천인 운영 데이터는 오라클 3노드 RAC 환경에 구성되어 있고 기존 운영과 DW 시스템은 OGG를 통해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DBMS가 소스이고 스노우플레이크를 타겟으로 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연동하고자 하신다면 첫 번째로 DBMS에서 스노우플레이크로 직접 스트리밍하는 솔루션을 적용하거나 두 번째로 DBMS에서 S3, GCS, 애저 블랍 같은 외부 스테이지를 거쳐서 스노우플레이크로 적재하는 방식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저희는 두 번째 방식인 S3 외부 스테이지에 파일을 적재하고 스노우플레이크의 카피인투 기능을 통해서 적재하는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S3까지의 데이터 연동은 초기 적재 시에는 풀셀렉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후에 변경되는 데이터는 로그마이너 방식의 CDC로 연동하였습니다. 전체 약 300개의 테이블을 업무 단위로 나눠서 시간차를 두고 연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라클 메인DB의 쿼리들이 느려졌다는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면 끝나던 배치들이 10시간이 돌아도 끝나질 않았고 0.1초 단위로 수행되는 OLTP성 쿼리가 수초 이상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튜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느려진 쿼리들의 플랜이 변경되지도 않았었고 튜닝을 할 수도 없이 수많은 쿼리가 지연되면서 전체 DB 성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DB 지표를 확인해 보니 리드 블럭의 수치가 DW 플랫폼과 데이터를 연동하던 시점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아래 그래프 중 위의 그래프는 일별 리드 블럭스이고 아래 그래프는 특정 날짜의 24시간 그래프입니다. 상단의 그래프 중 초록색 꺾은 선이 리드 블럭 피크 수치인데요. 평상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원인을 파악한 후에 로그마이너를 중단했고 로그마이너를 종료한 시점이 약 17시 30분인데요. 17시 30분을 기점으로 리드 블럭이 3분의 1 정도로 감소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배치와 OLTP 쿼리들도 정상 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운영 DB와 스노우플레이크를 연동했던 구성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오라클 S3 RAC에서 로그마이너 방식의 CDC를 통해서 변경된 데이터를 S3의 파일로 전송하고 스노우플레이크의 카피인투 기능을 통해서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로그마이너를 통해서 변경된 데이터를 증분 적재했던 방식이 문제였는데요. 오라클의 리드 블럭 리드가 증가함과 동시에 RAC 노드 간 캐시 퓨전 트래픽 및 I/O 부하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DB 지연이 발생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RAC 인스턴스의 리드 블록을 조회만 하는데 캐시 퓨전 트래픽이 증가하는 이유는 로그마이너 방식이 각 인스턴스의 리드 로그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메타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간 리모트 I/O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I/O가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로그마이너 방식은 I/O 외에도 CPU나 메모리 부하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오라클 8i부터 지원된 정통적인 로그마이너 방식보다는 골든게이트나 엑스트림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픈을 2달 앞두고 발생한 이슈인 만큼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새로운 CDC를 기술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홈쇼핑에서는 오라클 간 OGG 연동과 이기종 DB를 연동하는 CDC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 중인 CDC는 이미 안정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기존 솔루션을 기준으로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로는 로그마이너 CDC를 유지하면서 I/O를 분산시키기 위해 중계 DB를 구성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로그마이너 대신 OGG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오라클 중계 DB를 구성하여 로그마이너의 I/O를 중계 DB로만 가중되도록 하는 방식이었으나 중계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DBMS를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로그마이너 대신 OGG를 사용하는 방안이었는데요. OGG를 직접 S3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OGG4 non-Oracle이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했고 비용적으로 프로젝트 예산을 초과하는 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OGG를 활용하는 대안 2 방식을 선택하였는데요. 저희는 DB2 DB 연동이 아닌 S3의 JSON 형태의 파일로 떨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OGG4 non-Oracle 라이센스가 아닌 운영 DB에 구성된 OGG 추출 모듈만을 활용하여 변경 데이터를 파일로 전송하게 되는 CDC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OGG에 유저 엑지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오라클 골든게이트에서 OGG 트레일 파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C, C++ 기반의 외부 프로그램으로 넘겨서 사용자 정의 로직이 실행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저 엑짓 방식을 활용하면 RDBMS가 아닌 카프카, 파일, 큐 등 다양한 형태로 연동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운영 DB에 OGG가 이미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DW와 연동하기 위한 테이블만 별도로 추출 모듈로 추가를 하였고 중간 서버에서 트레일 파일을 받아서 JSON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넘겨주는 프로듀서 컨슈머 구조로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습니다. 최종 S3 파일 사이즈를 균일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각 로우 데이터의 길이나 변경 데이터 건수에 따라 테이블을 그룹핑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나 운영 DB의 성능 이슈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OGG의 추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최종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 관점에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 연동하고자 하실 때 기존의 안정성과 신규 시스템의 성능 사이의 균형에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에 소스 DB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스테이징 환경이나 운영 환경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하 테스트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정성이 검토되고 난 후에는 연동 CDC의 정합성 확인과 검토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DW의 거버넌스에 따라서 보안 처리를 위한 마스킹이나 콜맵 처리 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솔루션 운영을 위한 신속한 커스터마이징과 패치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환경 구축에 있어서 작은 팁이었지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돼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